저희 메인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NFT 오늘은 NFT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리버밴스 김황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교수고 그다음에 AI 대학원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었고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네트워킹. 그건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 위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 노드가 합의를 해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레이어를 뭘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 EVM, 즉 공통된 컴퓨팅을 하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인데 저희 메인넷은 버추얼 머신은 이더리움 거랑 똑같고 합의 알고리즘은 우리 과기원에서 만든 합의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S라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이건 증권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SEC에서 규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되지 않은 네트워크로 가는 거고 저희가 만든 합의 알고리즘은 합의의 알고리즘 자체가 탈중앙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내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로 날리지 프루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메인넷 그시 이제 테스팅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제 메인넷은 이제 공식 론칭을 금년 중반기경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토큰 세일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인넷에서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넷은 글로벌 메인넷이어 가지고 천천히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메인넷은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탈중앙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하고 탈중앙성이 극대화된 블록체인, 글로벌 블록체인을 만들고 속도는 이러면 너무 느리면 못 쓰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기술로 세컨드 레이어에서 빠르게 블록을 찍어내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NFT도 담고 그 다음에 게임도 담고 교육 프로그램도 올릴 수 있고 AI 모델도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AI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호서대 학생들이 한국말로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뭐 만든 그림을 설명을 한국말로 하는데 저쪽 미국에 있는 애들이나 영국에 있는 애들이 그냥 영어로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몇 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손기술,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가미된 이런 디지털 창작물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장도 지냈었는데 광주과기원에 조금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새로운 미래 기술이 나올 때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그러면은 뭐 그 암호화폐 그러면서 이렇게 경시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호서대학교에서 NFT를 가지고 캠퍼스 포럼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보직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일된 모습을 보이니까 야, 참 굉장히 호서대 앞날이 밝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겠고요. 김황진 이사님께서 리버밴스는 참고로 교원 벤처 기업입니다. 과기원의 기술을 산업화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교원 벤처 기업입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대표님을 하고 개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운영 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NFT의 비즈니스 전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이제 잘 팔리게 만들 수 있을 거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부분에 아까 중복되는 내용들은 이제 대강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 형태로 진행하겠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다 두 번 저희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시장으로부터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2017년에 우리가 NFT 그 키티 나왔을 때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뭐 엄청 버벅거렸기 때문에 이더리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제 2021년에 이제 크리스티에서 이게 세 번째랍니다. 세 번째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렸는데 이거 질문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왜? 이게 왜 거의 600, 700억 가까이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이게 왜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가치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큰 두 개의 이벤트들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지나가겠지만 저희가 조금 그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에 그 트래픽이 그렇게 폭주를 했을 때 NFT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이더리움이 이제 거의 트래픽을 다 그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그것 때문에 레이어 2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21년에 저희가 NFT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했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폭발하고 기업들은 왜 여기에 같이 탑승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 그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60%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올라타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NFT를 디지털 아트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트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웹3와 이제 메타버스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웹3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3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웹1, 웹2, 웹3 갔을 때 웹3는 크리에이터도 피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토리티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피어가 되는 거죠. 그 유저가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이제 지금 왔습니다. 그 세상이 오다 보니까 NFT도 마찬가지로 장작자들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 피어 쪽으로 내려오는 그 단계까지가 1, 2, 3로 지금 내려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NF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작자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빠르게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요? 그 특징도 지나가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 이제 마케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말씀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그 NFT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거래소에서 크립토로 저희가 이제 크립토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를 지갑에 전송해야 되고, NFT 마켓에 가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NFT 유스 케이스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먼저 아트워크 쪽에서 나왔었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그 요게 가장 또 핫했습니다. 책을 그 프로파일 앞에다가 이제 이미지 붙이는 거, 요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고 컬렉션이고 그 생성 아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직 NFT고, 그 다음 게임파이 쪽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영상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이제 요 순서대로 좀 말씀드린 거는 점점 더 그 파일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저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면 온체인에 할 것이냐 오프체인에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오프체인을 하게 되면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는 안전하게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에듀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 만드는 거, 서티피케이트 하는 거, 리지레이션 하는 거, 그다음 라이센스 어워드 뭐 이런 부분들이 아트, 스트레지, 아카데믹 펀드레이징 요까지가 이제 10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코어인데요. 그러면 이제 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런칭 전략입니다. 런칭 전략에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6개 단계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야 다른 어떤 비어 있는 시장이 내가 들어갈 시장이 어떤 건지 먼저 찾아야 될 거고 중요한 것이 유틸리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NFT 포함해서 했던 것들이 이걸 어디에 쓸 건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행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뒤에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유틸리티를 어디에다 줄 것이냐 하는 걸 저걸 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제 제가 이제 원문을 좀 번역하다 보니까 록스타 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셀럽 같은 게 우리 내부에 있든지 없으면 이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요게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서 요게 핵심 사항이고 아까 그 황나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같이 이거를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영역이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칭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데 요 내용은 알고 있어서 그냥 생각해 볼 거는 요것만 짚으면 우리 고객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게이머냐 아니면 수집가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유틸리티 유저들이냐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정의를 크게 한 그 5가지 이렇게 유틸리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유틸리티를 액세스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그다음에 요 그 오너십에 관련돼 있는 거 게임파이에서 보시면 이제 요 게임파이 관련돼 있는 게임 NFT냐 그다음에 소셜 NFT냐 그러니까 그 환경 관련돼 있는 NFT냐 요게 이제 대표 그 NFT 프로젝트들을 그러니까 배치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핫한 프로젝트들이 각 그 6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세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 홀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게임 NFT 같은 경우는 이뮤터블 가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자료를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팀 구성인데 팀 구성은 크게 이제 세 갈래가 이제 세팅이 돼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아트를 하시는 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디벨로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마케터인 것 같습니다. 저걸 어떻게 마케팅으로 풀어내는가. 요 세 군데가 어떤 한쪽이 축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라운치 일정 나오고 무엇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라운치에서의 이제 체크포인트는 그 이게 이제 셀프로 체크포인트를 한번 스스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 NFT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NFT하고는 지금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그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가치는 뭔가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오고, 예. 그래서 라운치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발표되어 있던 문서들의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커뮤니티가 프로젝트고. 프로젝트가 커뮤니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들을 이제 모아놓았습니다. 주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제일 먼저 커뮤니티에
제일 먼저 이제 참가부터 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 커뮤니티가 마땅하게 없다라고 하면 광고 네트워크나 그 마케팅 대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빨리, 아까 그 밸런스, 세 개의 밸런스를 못 맞춘다 그러면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딧의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 유저들을 이제 NFT의 청중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레딧을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에이지는 13에서 17세 정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낮고, 거의 이제 그 남자가 한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도, 그 사업 집중도 40%가 여기 이제 이 1억에서 100만 달러에서 110K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그 조금 랩업을 하면 레딧에 이제 뭐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학교에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캠퍼스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한 섹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지속 가능성에서 이제 큰 규모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로딩을 해야 될 때 에너지와 수수료 문제가 분명히 크게 따라온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속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커플링 되어 있고, 그 NFT의 TX의 낮은 성능과 그 늦은 이제 확정 속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NFT 데이터에 대한 비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바깥쪽에 연결고리로 업체인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연결고리가 이제 끊겼을 때 그 자산은 로스트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계속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부분, 그다음에 아까 그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익명성 부분에 그 잠깐 나왔듯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제로 날리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을 할 것인가, 단순 가명성이 아니라 익명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가 될 것이고, 상호 운용성, 즉 크로스체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그 자산이 다른 네트워크에 넘어갔을 때도 그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크로스체인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내용은 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이것으로 제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